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좀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강요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은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대피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부담과 파장이 크다. 국민이 상황을 납득해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하와이는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서울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대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방위 훈련을 하지만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았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런 서류는 있는 것 같은데 다 형식적인 것이고, 우선 내가 지금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면은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되느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핵폭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훈련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비행기 탔을 때 대피 훈련, 바다에 내렸을 때 어떻게 구명대를 입고 바람을 불어 넣느냐 하는 항상 보는 그런 훈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승객이 불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월호 같은 배에 탄 사람들한테 어디에 구명정이 있고 배가 넘어갈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요령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탄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이 정부는 믿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은 타이타닉호나 세월호에서 참사가 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탄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월호를 겪은 나라의 정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오히려 대피 훈련하지 않는 정부가 불안한 거죠. 대피 훈련을 하면은 불안감이 줄어들죠. 대피 훈련을 하면. 훈련이란 것은 연습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계획표 또는 도상 연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면 김정은을 자극하게 된다. 시진핑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김정은과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승객의 안전, 즉 배나 비행기에 비교한다면은 그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 선장이나 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거. 여기에 덧붙여서 수도권을 방어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미국의 협력을 받지 않겠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한미일 동맹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2중 3중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로지 시진핑과 김정은 두 사람의 안전에, 그것도 심리적 안전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위스는 핵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중립국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스위스는 민방위법에 따라서 새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핵 방어 시설을 하도록 의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개의 방어시설과 핵방어시설입니다. 5,100개의 공용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114%가 이 방어시설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어시설에 들어간 돈이 약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 5천만 달러의 관리비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위스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돈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헛된 투자를 하느냐? 헛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핵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 정부가 핵폭탄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참 희한한 나라도 있다라고 경멸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은 핵폭탄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핵폭탄은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공멸인다. 공멸. 쏜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다 같이 죽는다. 그 가능성이 0.001%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CIA 전 국장은 한국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20%, 25%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핵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어디로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배가 넘어갈 때는 어떻게 퇴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승객들한테 고의로 비밀로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은 지하시설이 많습니다. 핵폭탄을 피하는데 가장 좋은 데가 지하시설입니다. 이 지하시설을 잘 이용하면 의외로 우리는 핵폭탄 맞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뭐냐? 북한을 보복 공격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힘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파빌리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식으로 한다면은 핵폭탄을 맞으면은 한국은 보복 능력까지 갖지 못할 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모르죠. 한 100년 뒤에 역사가 이렇게 적혀질지 모릅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스위스 사람들은 참 현명했고, 설마 김정은이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깼느냐? 국민들 괜히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핵 대피 훈련을 하지 않고 핵 방어시설도 만들지 않고 오로지 운에만 기대하면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다가 결국 핵폭탄을 맞고 멸종되어 버렸다. 역시 스위스 사람들은 현명했고 한국 사람들은 우둔했다. 특히 한국의 당시에 정부가
우둔했다는 표현보다는 더 심한 말이 없을까요? 정부가 국민을 버렸다.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정권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 대신 김정은과 적의 동맹국인 중국을 극진히 대하다가 결국은 5천만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지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